변명도 성의가 있고 뻔뻔하질 않아야 이게 지금 그 응대할 맛이 나는데 이 명품 쇼핑에서 할 말이 없나 봐요. 더군다나 이게 뉴스 원천지가 외국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 방송에서 했으면 고소고발 들어가고 막 압색 들어갔겠지. 근데 그렇죠. 외국 방송이다 보니까 어떻게 못하는 사이라 대통령실에서 언급 안 하겠다.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언급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언급 안 한다고 해놓고 줄리를 막기 위해서 줄리를 소환을 하는 이런 미친 짓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특별히 이 쇼핑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뭐 이미 과거 줄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렇게 여야 간 정쟁화가 됐는데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쟁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엑스맨 아니에요? 이미 이제 줄리와 청담동이 팩트였다. 그거 그만큼 그렇지. 정쟁의 쟁점이 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게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리랑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이라는 거지. 줄리랑 청담동이랑 이 명품 쇼핑 다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않겠다고 하면서 뭐지? 사실은 이게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얼리 샵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진 진짜 않았는데. 제대로 된 공수처나 정보라고 하면 네. 전용기 내릴 때 전용기 센터를 까야지. 그게 도대체 뭘 얼마나 사갖고 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웃기네. 어?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데 또 여기에 충성 경쟁하는 놈들 있잖아.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사생활인데 개인적으로 명품 쇼핑하면 뭐 어떠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마치 명품 쇼핑이 당연한 것처럼 쉴드를 치는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사면 어때로 지금 얘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일베 이직들이 댓글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은?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일베 이직들이 저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충성을 한답시고 아니 살 수도 있지 사면 뭐 어때? 라는 식으로 샀다고 하는 거를 그냥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줄리를 갑자기 소환을 해가지고 아, 그 얘기도 하더라. 그래. 해외에서 사면은 더 싸게 사는데 더 싸게 살려고 거기서 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더라고. 아 밀수라서 괜찮다고? 예. 더 싸게 무슨 사.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국내 들어오면 세금 싸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알뜰하게 해외에서 산 건데 뭐가 문제니? 네. 참 알뜰하시네. 정말 알뜰하대. 그래서 이런 그 해외 가서 면세점 이런 데 가서 사게 되면 그 나라 물가에 맞춰가지고 가격들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은 백이라도 경제 수준이 어려운 데는 좀 싸게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해외 쇼핑 갔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사면 모질인 거고요. 리투아니아나 뭐 근처에 좀 튀르키예. 특히 튀르키예는 환율이 아주 개판이라서 이런 쪽에서 사면 훨씬 저렴하게 사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통과되는 그러니까 면세 통과가 되는 그 금액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해외에서 직구를 사도 150불 넘으면 세금을 다 물고 있잖아요. 근데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가갖고 물건을 얼마나 사왔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거 다 탈세고 탈세고 말하자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짓거리란 말이지. 만일 거기다 특활비까지 썼다. 세금으로 만일 그 쇼핑을 했다. 청와대래. 대통령실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건 삼족을 멸할 죄죠. 왜요? 홍준표는 특활비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는데도 대구시장도 되는데 58,000원이면 12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대한민국이야. 78,000원이겠지. 아무튼 78,000원에도 12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를 썼는지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사생활인데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사갖고 그 나라에 두고 왔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불법으로 싣고 왔잖아, 사가지고. 얼마만큼을 사갖고 왔는지를 센터를 까야 될 거 아니야. 관세청이 됐든 누가 갔든지 간에.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선일보도 실드치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도 이게 호객행위에 이끌려 매장 방문? 누가 납득하겠나? 아니, 리투아니아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온다고. 그럼 저 두 보랄리에서는 한국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야? 아니 지금 리투아니아는 이- 관광을 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니까요. 이쁜 언니, 일로 와봐요. 우리 여기 명품 편집샵이야. 그래갖고 호객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영입해야 됩니다. 야, 엄청난 물론 영업사원. 물론 동대문 가면 언니들이 3개 국어는 기본으로 해요. 중국어, 일어, 한국어는 아, 그래요? 기본으로 합니다. 왜요? 중국어로 얘기합니까? 어? 손 작가님 보자마자 중국어로 맞네. 니하오 니하오 샬라샬라 그리고 도매끈으로 온 줄 알더라고. 일수 가방을 들고 갔더니 도매끈으로 온 줄 알고 중국말로 막 나한테 물건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알아듣는 척 했더니 안 놔주는 거야. 막 사무실로 가재. 그래갖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게 삐끼를 당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삐끼는 어느 나라 말로 삐끼를 했으면 경호원들은 10명의 경호원들은 삐끼가 옆에 왔고 언니 이쁜 언니 이거 16 명품 명. 좀 보고 가 16명 다 제끼고 다 제끼고 와갖고 언니 이것 좀 보고 가라고 했다고 하는 거를 허용한 놈들은 이거 경호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군데도 아니고 5군데를 매장을 방문하게 만든 그 사원 나는 그 다섯 군데가 엄청난 사람이다. 그 5군데가 저기 같더라고. 그 말하자면 나란히 붙어있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건물인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이 블록에가 건물들이 다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다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6명 이끌고 눈에 안 띌 리가 있나? 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날 가서 미리 찍어놓고 물건 들고 올 양이 많으니까 눈에 띄니까 다음날 수행원 보내가지고 그거 물건 다 챙겨갖고 와서 비행기 갖다 실은 거예요. 여러분 수행원이 자기 넥타이 하나 사려고 갔다고 하는데 뭔 수행원이 80만원짜리 넥타이를 매러 서너 명이 거기를 방문을 할 것이며 수행원이 그걸 하면 그 사람 지금 출장 중에 개인 물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근태 위반 근무 태만이에요. 근무 숙소에서 태만. 거기 리조트에서 거기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예요. 그 무슨 차 이용할 건데? 다시 관용차 가는겨? 이용하죠? 관용차 이용하면 그거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장남 관용차 이용해가지고 선물 사러 갔다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난리가 났어요. 기시다 장남도 날렸는데 일개 수행원이 야 나 어제 건희 언니랑 쇼핑하러 갔는데 넥타이 하나 봐놓은 거 좋은 거 있었거든. 내가 나 그거 갔다 사러 올게. 갈래. 얼마인데? 80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거기를 1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영부인을 처발라 버리고 1시간이 걸쳐갖고 그걸 사갖고 왔다는 거야.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면 진짜 완전히 개판인 거지. 도대체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갖고 싣고 오려고 서너 명의 수행원하고 그러니까 서너 명이 가서 넥타이 하나만 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을 따로 보냈겠냐고요. 바리바리 쇼핑백에 뭐에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그거 들고 오기가 쪽팔리니까 그 다음날 보낸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쨌든 이 대통령실이 내 생각 잘 들었고요. 예. 쫄렸는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실이 천공 뭐 이런 거 할 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그 결국에 더 탐사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뉴스토마토도 지금 아마 거기 못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천공 그거 했다고. 부승찬 전 대변인도 압수수색 고발당했잖아. 고발당한 압수수색 그 출판사까지 압수수색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왜? 정쟁이라서. 이거는 쫄리면 돼지시던가. 그겁니다. 그래서 에이, 지금 김건희가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그 가증스러움이 또 하나 들통난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비행기 타기 전입니다. 키링하고 걸어가지고 에코백을
예? 요 사진인데 요 사진인데 요렇게 되거든요. 저 사진 이게 에코백 안에 백이 하나 더 들어있다라는 의혹인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자태가 심상치 않아. 백 모양 자태가. 명품인가요? 네, 그래서 뭐 샤넬 에디션 뭐 800만 원짜리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라는 말도 있는데 뭐 아닌 것 명확하게는 같긴 해. 몰라요. 아닌 것 같긴 해. 네. 근데 어찌 됐거나 에코백에 명품백을 따로 넣어 갖고 다니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치와 허영이 있는 놈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가서 구경만 하고 그냥 나왔다고? 5개 매장을 그렇게 돌아가지고 쇼핑을 갔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왔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증 까보자는 거 아니야. 비행기 센터 까보자고. 그러나 에이. 대답하지 않겠다. 아니 에코백 안에 뭐 파우치 같은 거 넣을 수 있죠. 우리도 파우치 같은 거 넣으니까 저게 뭐 이것만 보고 이게 어떻게 샤넬백이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에코백이 더스트백으로 사용된 것 같다.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시네요. 여러분도 참 별나셔요. 왜냐면 뭐 그동안 김건희가 해왔던 짓이 있으니까. 장모가 그런 의심을. 법정에 나오면서 에르메스를 장바구니처럼 들고 다니는 아 근데 난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같은 것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시장 바구니로 보이는지 정말 시장 바구니를 들어도 왠지 저기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 엘사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예. 이렇게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을 하죠? 이게 허영이지 허영. 본인의 허영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못 견디기 때문에 아, 네.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 평화방송 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댓글에 지는 명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막 이런 악플이 달렸어요. 막 달렸는데 내가 그 댓글을 보고 내가 가진 명품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진짜 난 명품을 사본 적이 없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연애를 했길래 명품 크러치나 선글라스 하나도 못 받아봤어. 그런 생각을 버려! 어?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난 진짜 없는데? 라는, 그 댓글을, 그러니까 그게 타격이 아닌 거야. 악플이 아닌 거야. 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네. 나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나 지도 성형해놓고 라고 얘기를 하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그래서 타격감이 없는 거고 타격감이 없어, 일도. 그러니까 진짜 성형을 했으면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이게 당황과 황당의 차이인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겠지. 명품이 없는데 너는 명품도 안 가. 쟤는 뭐 명품 없나 그러면 황당한 거고. 너 명품 있잖아 그러면 언제 들켰지? 당황하는 거거든. 이게 황당과 당황의 차이인 거야. 얘는 지금 당황한 거지 황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악플이 아닐 수 있구나. 근데 아마 그 사람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썼겠지만, 죄송해요. 일도 타격이 없었어. 명품이 없었거든. 에이 타격밖에 내가 사줬어야 돼요? 명품을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명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상황에서 저 명품샵을 방문하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말 내내 그 집에 있으면서 요즘 뜨겁게 달아오는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그 재밌나요? 전편을 예? 재밌나요? 나 왠지 보면서 막 동질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 왜요? 아니 명품에서 느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미치는 영향이나 이걸 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나쁜 면을 많이 강조한 건 맞는데 진짜로 그런 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리고 반성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나도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인플루언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 동의하고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인플루언서인데 이분들이 내가 잘못하면 또는 혹시나 잘못된 조작
적인 정보나 오해를 통해 갖고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적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와 같은 논란들이 채널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뭔가 사고를 쳐야 네. 숫자가 늘어나고 논란이 돼야 이게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그 몰려드는 그런 걸 보고 사고 한번 칠까라. 아니, 잠깐만. 근데 제발. 순간 지금까지 사고 안 친 줄, 예, 깜빡 속을 뻔했네. 그만 치세요. 그만 좀 치세요. 네. 충분해. 그래서 모르게 사고를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